안녕하세요.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입니다. 철도나 지하철 같은 데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면은 얼마 전까지 진행했던 전시를 한 번쯤 보고 오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. 바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지난 8월 9일부터 최근에 끝났어요. 11월 3일까지 진행한 서울의 지하철 전시인데요. 이 전시는요, 서울 지하철 개통 50주년을 기념해서 서울역사박물관하고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이렇게 또 기획을 한 전시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찍지는 못했지만, 못해요, 규정상. 사진은 정말 많이 찍어 왔습니다. 사진은 정말 많이 찍어 왔고요. 근데 이 전시 보면서 정말 알차고 좋았습니다. 정말 알차고 좋았고, 야, 이런 물건까지 있었어 싶었던 것도 굉장히 이번 전시에 많았어요. 그만큼 숨겨져 있던 여러 이 서울 지하철의 역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었던 전시가 이번 서울의 지하철 전시였는데요.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많은 이 전시물들이 수장고 안에서 다 잠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. 그래서 이 개통 50주년, 서울 지하철 개통 5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서울의 지하철 전시 어떻게 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좀 바라는 점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서울의 지하철 전시 처음 들어가는 길부터 굉장히 알찼어요. 바로 이 안국역 그 옛날에 있던 폴사인 있잖아요.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그 지붕 위에다 씌워놨던 그 폴사인이 이렇게 떡하니 전시가 되어 있고요. 서울교통공사에서 밀고 있는 캐릭터 또타도 막 옆에 포토존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. 안에 들어가니까 옛날에 이제 서울 지하철에 쓰던 개찰구도 그렇게 있었고요. 전시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또 이것저것 많았습니다. 맨 처음에 서울 지하철 개통할 때 만들어졌던 이 측량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. 수준점이라고 해서 측량 지점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처음 기공할 때 당시 양택식 시장이 썼던 망치가 있습니다. 그 말뚝을 넣을 때 썼던 그 망치가 또 어떻게 그대로 남아 있고요. 서울 지하철 공사 당시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것들이 또 준비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공사 당시의 사진은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식으로 정말 알차게 만들어졌고요. 제가 가장 놀랐던 전시물은 그거였습니다. 이 철도 침목 쪽에 이제 철도랑 연결하는 스파이크가 있잖아요. 못 같은 거. 그 못을 원래 8월 15일, 1974년 8월 15일 날 개통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그럴 예정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광복절 기념식에서 그 유경수 여사가 또 총에 맞는 일이 있으면서 이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개통식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서 그대로 남게 된 이 못까지 또 그대로 전시가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요. 그리고 뭐 지하철이 어떻게 운행되는지 뭐 궤도 전시 뭐 그리고 뭐 요 차륜 바퀴 그리고 신호 체계 그리고 운전실 모습 그리고 옛날 이 열차에서 퇴역한 열차에서 썼던 부품들까지 정말 알차게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뭐 지하철과 관련된 이 문화 같은 것도 지하철이 개통함으로써 지하상가가 생기고 사람들이 택시를 덜 타게 되고 뭐 버스가 개편이 되고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택지지구가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의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라는 내용. 심지어는 뭐까지 있었냐면요. 옛날에 이제 지금은 스마트폰 이거를 또 많이 쓰니까 잘 안 나눠주지만 옛날에는 지하철을 또 타러 가면은 지하철 입구에서 그 잡지 같은 거 나눠주던 게 있었어요. M25. 뭐 아니면은 뭐 메트로 신문은 지금도 나오죠. 뭐 그런 거라던가. 그리고 또 지하철 가판대. 옛날에 이제 지하철 가판대가 있었잖아요. 지하철 승강장이나 역 안에 보면은 뭐 잡지 팔고 뭐 음료수도 팔고 그리고 신문 같은 것도 팔던 그런 가판대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전시를 해놓은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.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전시라는 게 정말 느껴졌고요. 특히 이 서울 지하철 디자인을 사용하고 이 서울 지하철에서 옛날에 쓰던 물건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물건들을 정말 예쁘게 잘 정리해 놔서 보기 너무 좋았던 전시회였어요. 그래서 서울교통공사가 원래 갖고 있던 자료들을 하고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뭐 서울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갖고 있던 리플렛이나 뭐 자료, 서류, 문서 이런 것들을 모두 동원해서 제일 특이한 전시물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. 서울 지하철 이 초기에 개통할 때는요 기념패에다가 지하철 공사하다가 나온 그 돌을 돌을 이렇게 안에다가 넣어서 줬거든요. 그 기념패까지
이렇게 다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. 그걸 보면서 야, 이거 준비 정말 잘했다. 이 개통 50주년이라고 정말 칼을 많이 갈았구나. 되게 준비를 잘했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뭐 옛날에 이제 신촌에 있었던 지금 현대백화점으로 있는 그레이스 백화점에 이 요 쇼핑백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 강남역 하면 유명했던 뉴욕 제과 그 뉴욕 제과의 입간판까지 이 전시가 되어 있었을 정도니까 지하철뿐만 아니라 이 지하철을 통해서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 수 있었던 좋은 전시였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전시를 보면서 저희가 든 생각은 좋다기보단 안타까움이었어요. 야, 이렇게 좋은 전시물들을 다 그냥 수장고나 이런 곳에 쌓아두고 있었다라는 의미잖아요, 사실. 기증을 최근에 또 받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기증을 하신 분들도 많았고요. 그런데 그러면 이 전시가 이제 11월 3일에 끝났고 뭐 철거 작업 같은 거 하고 그럼 이 유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? 50년 그리고 뭐 길게는 뭐 53년까지 더 멀리 된 문서들도 있습니다. 지하철 계획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문서들이라는 거 이런 게 다시 수장고로 들어가서 다시 볼 수 없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.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 주변에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한국에만 없는 지하철 박물관이었습니다. 지하철 박물관. 우리는 지금 지하철, 철도 이런 거 관련된 박물관이 일단은 의왕이 철도 박물관이 크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폐역들 이용해서 버려진 역들 이용해서 만든 뭐 화랑대역 철도 역사관, 뭐 일산역 철도 전시관, 뭐 진영역 철도 박물관 이런 전시관들이 있는데 지하철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없습니다. 예를 들자면요, 비슷하게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. 모든 국민들이 다 쓰니까. 전기를 주제로 한 박물관 있고요. 강남에 있습니다. 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한 박물관이 있고, 수도와 관련된 박물관은 또 많아요. 수도와 관련된 박물관도 저기 뚝섬에, 서울 뚝섬에 있고요. 또 그리고 이제 하수도 박물관이라고 해서 하수도 전시관도 이제 장한평 쪽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뭐 다른 박물관들, 우리가 이제 필수 시설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박물관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.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관람을 하고 있고 사실 서울도 지하철 박물관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. 2001년도에 서울 하교울역 지금 세택이 있는 그 음마 아파트 앞에 있고 그 강남에 있는 하교울역에서 2001년도에 이 지하철 박물관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 사정이 겹치다 보니 무산이 됐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2015년도에 서울특별시에서 또 지하철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받고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또 지하철 박물관을 만들지는 못했어요.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하철 박물관이 없이 서울시는 또 이렇게 또 되고 있는데 정말 아쉬운 게 이 지하철 박물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. 이번에 서울 지하철 50주년 이 박물관, 이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했던 이 기획 전시 같은 경우에도 기획 전시관의 한 개 이 동만을 사용해서 요 안에서도 뭐 박물관 구경을 모두 할 수 있게 그러면서도 전시는 뭐 볼 수 있는 건 모두 볼 수 있게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 지하철만 다루지 않고 수도권 전철의 이야기까지 한 섹터를 할애해서 다뤘을 정도로 굉장히 잘 전시가 됐어요. 실제로 이제 일본 도쿄에 있는 이 도쿄 메트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박물관을 봐도요. 한 3,500제곱미터 정도가 돼요. 연면적이 3,500제곱미터면은 그 우리가 이제 요 철도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나고야 같은 데 여행 가면은 이제 리니어 철도관이라고 자기 부상 열차랑 이 신칸센 다뤄놓은 이 박물관 많이들 가시는데 거기보다도 작아요. 거기보다 작고 또 뭐 빨리 걸어가면은 뭐 그 요 도쿄 지하철 박물관도 서울 그 지하철 전시만큼 서울의 지하철 전시만큼 뭐 비슷한 시간을 들여서 뭐 전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. 예, 그래서 굉장히 뭐 어쨌든 크지 않은 면적에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서울은 유독 좀 막 어디서 해야 되냐
뭐 차량 기지에서 이 차량 기지도에서 전시도 함께 하고 뭐 차량 기지에 보존되어 있는 실차도 볼 수 있으니까 차량 기지에다 해야 된다. 아니면 역 내 유유 공간에다 해야 된다. 아니다. 제3의 부지를 잡아서 크게 해야 된다라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에는 현재까지도 어쨌든 이 박물관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뭐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. 뭐 광화문에 뭐 지하철 역사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작은 전시관이 생기기도 했고, 반포역에 이제 뭐 덕후역 대합실이라고 해서 기차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모이면서 뭐 기차 관련된 전시물도 볼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해놓긴 했는데, 그럼에도 그 공간들은 박물관은 아닙니다. 실제로 광화문역 같은 데 가보면요, 당시에 이제 광화문역에서 전시를 할 때는 이 뭐 굉장히 막 밝은 빛 아래에 오래된 문서도 있고 오래된 승차권도 있고, 그래서 빛 때문에 변색되거나 좀 이 질이 바뀔 수 있다, 이런 우려도 굉장히 좀 컸어요. 실제로도 뭐 저도 보면서 야, 이거 위에 빛이 이렇게 밝아? 싶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이 현대 인쇄물들이 강한 빛을 쐬면, 여러분들 이제 요 햇빛 아래다가 책 오래 두셨다가 책에 이제 파란색만 남은 경험 뭐 다들 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. 굉장히 또 변색이 심하게 됩니다. 빛도 잘 바래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이 생겨서 수장고와 가까운 환경에서 전시를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굉장히 좀 중요한데, 아직까지 추진이 되지 못한 게 많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그리고 사실 지하철 박물관이 수익이 안 된다라는 어쨌든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. 하지만 이거에 대한 반례를 들자면요, 최근에 서울교통공사에서 굿즈 사업해서 대박이 났습니다. 되게 대박이 났어요. 예. 요 팝업 스토어가 막 성수에서도 하고 신도림에서도 하고, 이 또따 팝업 스토어 형태로 막 광화문에서도 하고, 지하철 팝업 스토어 막 이런 식으로도 팝업 스토어를 많이 열었는데, 그 팝업 스토어를 취재를 갈 때마다 굉장히 매진율이 높았어요. 없는 물건이 많았어요. 많은 분들이 이 또타 캐릭터를 직접 뭐 한번 사보기도 하고, 그걸 뭐 사셔가지고 소장하거나 뭐 아니면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. 그러면 이런 굿즈를 잠깐 팝업 스토어 형태로 파는 것도 좋지만,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상시 굿즈샵이 있으면 참 좋거든요. 라인 프렌즈, 뭐 카카오 프렌즈 이런 것처럼. 그렇게 해서 요 지하철 박물관에다가 상시로 뮤지엄샵을 크게 만들어 놔서 이 또타 굿즈 아니면 지하철 관련된 이 굿즈,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들 사가시더라고요. 뭐 여기 키링인데 서울 지하철 뭐 강남역 막 이렇게 되어 있는 키링이 있잖아요. 그런 키링들을 꽤 많이 구매를 해 가시더라고요. 왜냐면은 지하철의 폴사인은 각 나라 각 지역마다 디자인이 다 다르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서울 지하철 디자인 다르고 대구 지하철 디자인 다르고 부산 지하철 디자인 달라서 그걸로 또 지역 같은 거 구별하고 그러잖아요. 뭐 가까운 나라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일본도 뭐 각 지역마다 오사카 메트로 다르고 도쿄 메트로 다르고 후쿠오카 지하철 다르고 이렇듯이, 그런 또 굿즈 뭐 기념품 판매 이런 걸 또 뮤지엄샵이 있으면 본격적으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참 이번에 서울의 지하철 전시를 보면서 놀랐던 게, 서울의 지하철 앞으로 이 나오는 굿즈, 이 전시를 통해서 나오는 굿즈가 되게 많이 매진이 됐어요. 어느 것까지 매진이 됐냐면요, 도로까지 도로까지 매진이 됐습니다. 이 지하철 전시 도록이 매진이 된 거예요. 보통 특별 전시 도록은요, 전시 기간 내내 한 하루에 몇 건씩, 많아봐야 열 몇 건 그렇게 팔리다가 결국엔 남아서 뮤지엄샵 옆에 있는 서점에서 한 몇 년이 지나도록 안 팔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렇게 해서 막 한 10년 지난 도록 같은 것도 지금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도록을 쉽게 사볼 수 있습니다. 그런 도록마저도 이번엔 전시에서는 솔드아웃, 매진이 되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하철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지하철에 큰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런 굿즈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팝업 스토어를 가끔 여는 것도 좋지만, 외국인 관광객이나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모두가 서울에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. 지방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올라왔는데 뭐 지하철 관련된 굿즈가 있으면 사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
지하철 박물관이라는 공간이 포함이 되는 것도 이 서울교통공사의 수익성 개선에는 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물론 지하철 박물관이 굿즈샵만 돼서는 안 되겠죠. 예. 지하철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사실 철도나 지하철과 관련된 이 역사 연구 이런 게 사실 활발하지 않았습니다. 철도 박물관이 잘도 운영이 되고 있지만 철도 박물관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지하철 박물관이 할 수 있는 이 도시사와 관련된 연구는 사실 좀 어쨌든 서로 별개의 영역이잖아요. 그래서 지하철을 통해서 바뀐 뭐 일상이라던가 문화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이 지하철 박물관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. 그리고 이 지하철 박물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또 이 많은 전시 자료들이 또 이 지하의 수장고 안에 갇히게 될 텐데 그런 수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또 꺼내서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또 넘어서 추가적으로 지하철 박물관이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하철 관련된 유물들이 많아요. 뭐 분명히 이제 조만간에 뭐 첫 열차 같은 게 퇴역하는 이 서울 2기 지하철의 유물 같은 것도 있고요. 또는 이제 1기 지하철과 관련돼서는 뭐 1, 2, 3, 4호선 이런 노선들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옛날에 종사하시던 분들이나 철도 관련된 물건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나 유물들을 분명히 수집해서 더 좋은 이 환경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런 물건이 있으면은 숨겨졌던 뭐 지하철 역사와 관련된 비밀도 분명히 꺼내볼 수 있을 거고요. 어쨌든 지하철 박물관은 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. 일본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하철역 내에 남는 유휴 공간, 그러니까 한 1층, 역사의 1층 절반을 써서 만들었어요. 그래서 한국도 충분히 그런 많은 빈 공간들, 실제로 빈 공간이 남은 역들이 많아요. 많고, 그런데 조금만 좀 노력을 한다면은 뭐 철도 차량 같은 것도 뭐 전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서울 지하철 박물관이 한 번쯤은 만들어져서 이 서울의 지하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람을 오셨던 전시기도 해요. 그 전시의 기운을 좀 이어가고 이제 서울 지하철 60주년이 되면은 좀 이제 안락한 서울시 지하철만의 공간에서 50주년 때는 꺼내지 못했던 역사들 한번 꺼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역사라니 뒤에 좀 너무 뒤만 돌아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요. 과거의 이야기를 둘러보면은 미래에 뭘 해야 될지 답도 사실 나오거든요. 그리고 부가적으로 그런 지하철 박물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하철 박물관을 찾아서 특히 어린 친구들이 그 안에 있는 운전사 체험, 뭐 아니면은 기관사 체험, 또는 뭐 역무원 체험, 이런 것도 좋잖아요. 포토존 통해서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미래에 또 좋은 철도 종사자 그리고 철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좋은 시민들이 또 양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개통이나 뭐 철도 정책 같은 주제만 갖고 하다가 박물관 같은 주제 갖고 오셔서 신선하다 싶은 분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 이거를 왜 여기서 다뤄 싶으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철도는 어쨌든 철도는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교통수단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좀 더 실현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이었고요. 좋은 콘텐츠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확인해보고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